일단 설명회를 진행하기 앞서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설명회 장소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좀 먼저 드리고요. 너무 죄송하게도 설명회 진행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설비에 대한 테스트가 다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좀 안 되는 소란이 좀 있어서 좀 또 약사님들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뺏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정해놓은 설명회 시간 동안에 약사님들께 충분하게 자세히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4년 제5회 약사 예비시험 대비 국신의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명회 1부와 3부 연사를 담당하게 된 이제 국신의 총괄실장 김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 이제 리딩 국신넷의 이제 대표 이사님이신 강태월 대표님의 이제 짧은 인사를 좀 진행을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약사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부끄럽지만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좀 짧게 얘기하고 전 들어갈게요. 저는 EBS 대학 강의 포함해서 10년 이상의 현장 강의 경험과 26권 정도의 책을 집필 출간했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 10년 동안은 이제 교육 서비스를 운영을 해왔어요. 하면서 제가 이 약사 예비시험을 처음에 듣게 된 거는 이 시험 1기 시작하기 1년 전에 그 당시 이제 보건복지위원장 의원님이랑 식사하다가 약사법이 개정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 들으면서 이 과정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막상 법이 실제로 개정이 된 거죠. 돼서 국시원에 전화해서 얘들이 발표한 약학 기초 어떤 거 준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답을 안 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디벨롭할 때 트라이앵글 구조로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런 자료도 없고 교재도 없었기 때문에 약대, 한국약대 고학년, 의대 고학년 한 8명 정도 연구진 컨텐츠 디벨롭할 그리고 우리 지금 메인으로 오늘 해주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부터 공부 총괄한 우리 실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기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저희가 다 실제로 만든 거다 보니까 초기에 오탈자도 꽤 있었고 문제 오류도 있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뒤부터 한 업체, 두 업체 좀 따라 시작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 저희 자료를 저희가 이제 그 증거는 다 있지만은 특별히 제재는 안 해요.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사실 해마다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 그만큼 이제 합격률도 사실 50% 넘으면 독점인데 저희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지금 합격자의 70몇 프로가 저희 출신이거든요. 그 이유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오고 있고 더 그런 기조는 더 탄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고생해서 사실 면허를 치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시험이라는 게 진입장벽이에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집단에 나쁘게 얘기하면 잘못된 발언 같은 건데 의사나 치과 고시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면서 합격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사실 작년에는 한 48% 이렇게 나왔는데 의사나 치과 고시도 원래는 또 20몇 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미 많은 이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취업도 할 수 있고 외국에 있으면 사실 약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약사로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있죠. 그죠? 그래서 1년만 일찍 취업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거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냐 요거를 이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불편한 거나 이런 것들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약사님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3부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사 예비시험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7월 2일 일요일에 진행되었던 2023년도 제4회 약사 예비시험에 관련된 분석을 저희 국신의 대표 교수 김현우 교수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이제 올해 8월 28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될 2024년도 약사 예비시험 대비 합격반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이 종료가 되면은 지금 저희 이 자리에 예비시험을 합격하신 약사님들께서 지금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헝가리,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 약사님들 지금 자리에 계시거든요. 설명이 끝나고 나서 1대1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여쭤보실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드렸으니까 설명이 끝나고 나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혜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강료 정가에서 현장 수업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30% 할인 쿠폰을 할인을 적용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35% 할인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 당일 등록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30만 원을 더 할인 적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일부 약사 예비시험 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약사 예비 시험이라는 게 특히 지금 현재 해외 약사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별로 반갑지 않은 시험일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약사님들이 학교 생활을 하셨을 때에는 이 예비 시험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사 국가시험만 응시를 하면 한국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2020년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계셨던 해외 약사님들 기준에서는 상당히 반갑지 않은 시험이죠. 그래서 이 약사 예비시험은 1년에 한 번만 진행이 되는 시험이고요. 매년 7월 첫째 주 주말에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주말로 표현을 했냐면 어떤 때는 토요일이고 어떤 때는 일요일에 시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주말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느 하루에 이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이 예비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약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약사 국가시험은 내년 1월 셋째 주 금요일 정도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1월 20일 금요일에 진행이 됐었고요. 이 국가시험까지 합격을 하셔야 최종적으로 한국 약사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예비시험을 응시를 하시려면은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약학 전공을 이제 졸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외국 약사 면허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이 외국 약사 면허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 내에 약사 면허가 있으셔야 약사 예비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2주 전에 약사 예비시험을 응시할 건지에 관련된 서류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심사까지 통과를 하셔야 7월 첫째 주 주말에 진행되는 약사 예비시험을 원활하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 대학에 아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거를 패스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여기에 관련된 제출 서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해외 대학인 경우에 이와 같이 많은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초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인정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저는 현재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대학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대학을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약사 예비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제출 서류들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응시 원서, 그 다음에 해외 약사 면허증, 그 다음 외국 대학 졸업증명서,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나와져 있는 거는 공인국어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한국 소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 졸업을 하신 분들은 이제 공인국어가 면제가 돼요. 하지만 내가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이미 해외로 나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인국어 자격증을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국어 시험은 토픽, 토크, KAT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다 잊으시고 토픽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토픽이 가장 취득하기가 여러분들 대상으로는 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급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외 약사님들은 토픽 기준으로 5급 또는 6급을 취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 굳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해마다 엄청 많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내 드리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공인국어 자격증 토픽 교재를 한번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게 아닌 거라면은 그냥 시험을 보셔도 5급, 6급은 충분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증명서, 재학부터 졸업 기간 때까지 해당 나라에 있었는지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이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렇게 7가지 서류가 준비가 되면은 약사 예비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별 표시로 되어 있는 해외 약사 면허증과 공인국어 자격증은 이 서류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유효한 서류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혹시 코로나가 엄청나게 대유행하던 시절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 왜냐하면 학기 중인데 비대면 수업이라서 온라인 수업을 한국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출입국 사실증명이 맞질 않아요. 원래 그 나라에 있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출입국 사실증명에 대한 부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코로나가 되게 유행하던 시절에 그때 당시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서 수업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과정을 마쳤다라는 내용을 너희가 국시원 측에 편지를 좀 보내줘 라고 따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출입국 사실 증명에 대한 증명이 완벽하게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상당히 느리죠.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6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녀석을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에 시험을 응시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을 응시를 하고 나서 성적이 발표될 때 성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합격 여부만 나와요.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자세한 점수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국시원 측에서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서류가 뭐 좀 이렇게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한 합격 여부라든지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좀 빨갛게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한번 제출된 서류는 국시원 측에서 5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5년 동안 시험을 볼 일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을 하시겠죠. 네. 그런데 5년 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재도전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 기간이 끝난 서류들만 따로 제출하시면 돼요. 네. 기존에 제출하셨던 서류들은 안 내셔도 됩니다. 5년 동안은. 하지만 우리는 한 번에 합격을 할 겁니다. 자, 약사 예비시험은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200문제고요. 한 문제당 1점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시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잘 찍으셔야 합니다. 자, 200문제를 한 번에 풀이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3교시에 나눠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교시 75문제, 2교시 65문제, 3교시 60문제에서 총 200문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의 과목을 보시면은 약하게 기초입니다. 기초. 제가 왜 기초에다가 강조를 해놨냐면은 솔직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전문 자격인 분들입니다. 솔직히 그 나라에서는 지금 바로 약사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전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약하게 기초라는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약사님들의 기준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로 예를 들자면 저한테 수능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과목이 약학의 기초를 물어보는 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약사님들 기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잊어버린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다르지만 약학 교육에 대한 포커스가 다른 국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가르친다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가르치는 게 있어서 그런 포커스에 따라서 좀 적응에 대한 또 이렇게 어려움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약학의 기초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어찌됐든 한국약대 교수진들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험 과목은 한국약대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교과목들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약대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거는 합격의 인원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전체 200문제 중에서 60% 이상, 즉 120개부터 넘기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합격 처리가 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200문제에서 80문제를 틀려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같이 합격을 목표로 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 부분만 해도 스트레스는 하나가 줄어듭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서로 같이 동반자의 입장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소가 크게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교시 약학의 기초의 첫 번째 출제되는 과목들입니다. 물리약학부터 생리학학, 그리고 뭐 의약품 미생물학, 면역학 이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교시 같은 경우에는 합성학의 기초, 의약품 합성학부터 해서 의약품 품질 제조,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대표 교수 김현우 교수님께서 자세히 안내를 드릴 텐데 저는 그래서 간략하게 과목 소개 정도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해외 약사님들이 그나마 최근에 배웠던 과목들, 뭐 예방약학이라든지 약물 치료학이라든지 실무시술 정도. 그래서 해외 약사님들이 약사 예비시험을 응시하셨을 때 교시별 전체 평균 점수들을 보시면은 2교시 과목이 유독 약합니다. 자, 2교시는 6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흔히 반타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반의 점수가 32.5점이에요. 근데 그 반타작도 미치지 못합니다. 평균 점수가. 그래서 해외 약사님들이 2교시 과목들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1교시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빨간 영역으로 표시가 된 거는 전체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가 반타작을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회 때부터 현재까지 1교시와 2교시는 반타작을 못하고 있다. 대신 상대적으로 3교시 과목은 60문제인데 늘 평균 30점 이상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이제 이 시험이 4번째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보들이 조금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아주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뭐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의 역할도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의 과목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외 약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2교시 과목들이 어떤 거냐? 합성학의 기초, 의약품 합성학, 의학과학, 의약품 분석학. 분석학 같은 경우에도 정성, 정량, 기기로 나눠집니다. 게다가 약지학, 약동학, 마지막으로 의약품 품질제조 이런 과목들이 2교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시원 측에서 공지가 된 거는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뭉뚱뭉뚱하게 7개의 범주로만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4년 동안은 계속 이러한 취지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약사 예비시험 응시 인원과 합격자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2020년에 첫 시행이 되었던 약사 예비시험 같은 경우에는 86명이 응시를 해서 단 5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은 5.8%로 매우 저조했고요.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응시 인원이 늘어납니다. 30명씩 늘다가 올해는 12명 정도가 늘었고요. 합격 인원도 거기에 맞춰서 늘고는 있는데 지금 아직도 30%대 이상을 기록을 못하고 있는
이 퍼센테이지, 이 수치만 봤었을 때 해외 약사님들이 기준에서는 좀 이 시험은 그래도 어렵나 보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그렇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점 구간별 인원을 좀 점수대로 이제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여기가 합격 점수선입니다. 그래서 이 합격선 기준으로 왼쪽이 불합격 인원이고요. 오른쪽이 합격 인원입니다. 자, 영역 자체 면적이 불합격 인원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인원의 곡선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3회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쌍곡점처럼 점수가 낮은 인원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중간에 좀 비어 있다가 그리고 또 합격 점수점 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높아졌었는데 그래도 이번 4회 때는 그나마 완만한 곡선으로 좀 인원들이 분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평균 점수가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랐고 그리고 90에서 120점 사이의 인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약사 예비시험 국가별 응시 인원과 합격자 순대 안 보이시죠? 네, 일단 대략적으로 이 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약사님들은 미국 약사님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호주, 그 다음 일본 순입니다. 솔직히 그 외의 대학들은 다 비슷합니다. 요즘 헝가리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좀 비슷하고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가 6명이 줄었고 합격자 수는 동일합니다. 11명으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합격률은 2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저희 이번에 미국 약사 합격자 19명 중에서 저희 국신넷에서 17분이 합격을 했었어요. 네, 합격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응시 인원이 많은 호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응시 인원은 3명이 늘었지만 합격자 인원을 보면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험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호주 학생들이 유독 이 시험에 약하다라고 계속 안내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내년 대비를 위한 상담은 다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 학생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합격자 인원이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약대 학사 제도와 뭐 저희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미국, 호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이 시험에 조금 강점이 있어요. 강점들이 있는데 응시 인원은 9명이 늘었고 합격자 인원도 1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일본 약사님들은 합격률이 40% 이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약사님들이 좀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을 해도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 일본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늦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사 예비 시험의 주의점은 이 시험의 과목의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학의 기초입니다. 전문 자격인이신 여러분들이 기초에 대한 과목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약대와 해외 약대 커리큘럼, 교과 과정의 포커스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사 국가시험보다 예비시험이 좀 출제 범위가 좀 더 넓은 것처럼 느껴져요. 생략 같은 경우에도 국시 때 나오는 생략 범위보다 더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약사 예비시험하고 국가시험하고 실제로 과목 차이는 크게 없는데 근데 범위 자체가 예비시험이 더 넓으니까 해외 약사님들의 기준에서는 좀 더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약사 예비시험 합격 기준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 시험의 합격 기준은 200문제에서 120문제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사 예비시험을 최고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를 보시면 2회 약사 예비시험은 145점이고요. 3회는 153점, 이번 4회 약사 예비시험의 최고점은 149점입니다. 즉 최고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가 50문제, 40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석이라는 거는 다 맞거나 아니면 기껏 해봐 10문제 이내 정도 틀린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수석분들도 40에서 50문제를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00문제에서 120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160문제에서 120문제를 맞춰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합격 기준은 60%가 아니라 75%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약사 예비 시험을 80문제 틀려도 되겠네? 라는 생각은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난 이후로는 조금 잠시 접어두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합격률 자체가 좀 낮으니까요. 하지만 이 예비 시험을 합격만 해주신다면 지금 1회 때부터 3회 약사 예비 시험의 누적 합격자가 60명입니다. 60명인데 이 60명이 약사 국가시험을 다 곧바로 응시를 하셨고요. 한 명 빼고 전원 다 국가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약사 국가시험은 350문제고요. 350문제에서 210문제 이상을 득점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빼고 다 붙었다. 그래서 예비시험 합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 뒤에 진행되는 국가시험은 그래서 보통 이제 예비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는 시험 끝나고 한두 달 정도는 좀 쉽니다.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좀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약사 국가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국가시험 공부는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진행을 해도 대다수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률이 낮은 약사 예비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나마 이제는 좀 많이 생긴 편입니다. 1위 때는 정보가 아예 없었고 국시원 측에서 공지되었던 그런 예시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경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시험이 4번이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1회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약사 예비시험이 끝나면은 시험지를 갖고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 예비시험을 볼 수가 없거나 아니면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것과 병행을 해야 해서 나의 실질적인 합격의 목표는 2025년이다 하시는 분들은 2024년에 시험을 보실 수 있다면 꼭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시험장 안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른 정보 하나를 모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사 예비시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정보들을 모아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 스스로 독학으로 정보도 모으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또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약사 예비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학원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4회 약사 예비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43명 중에 38명이 학원 수강을 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신에서는 31명이 합격을 하셨고요. 나머지 7명은 그 경쟁업체의 합격 수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봐서 저희가 일단은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이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자의 88%가 넘는 인원들이 학원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어쨌든 우리 약사님들께서 학원을 통해서 나도 약사 예비시험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학원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합격자가 많은 교육기관을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 약사 예비시험 합격 점유율은요, 전체 합격자 43명 중에서 31명이 저희 국신이시고요. 저희 국신의 이제 역대 합격 점유율을 보시면은 1회 때에는 합격 인원이 매우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저희 국신이셨고 2회 때는 19명 중에 10명, 3회 때는 36명 중에 26명, 그리고 이번 4회 때에는 43명 중에 31명의 합격 약사님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3명 중에 70명이 저희 국신의 약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미리 말해버렸네요. 네, 103명 중에 70명이 저희 국신회시고, 어찌됐든 저희 역대 합격 점유율은 68% 정도다. 네, 100명 중에, 네, 아무튼 68%고요. 그래서 저희 국신넷은 국내 최초로 런칭이 된 학원이고요. 그리고 국내 최다 합격자의 기록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부 순서를 좀, 시합을 좀 늦게 진행을 한 관계로 좀 빠르게 안내를 좀 도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안내드린 내용들은 오늘 지금 약사님들께서 지금 배부받으신 그 자료 내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배부 자료들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저희 국신넷의 대표 강사 김현우 교수님의 올해 약사 예비시험의 이제 전격 분석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교수님 앞으로 입장하실 때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하겠습니다. 약사 입시험 대표 교수 김현우 약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사님들 좌표 제대로 잡고 왔네요. 여기가 맛집입니다. 맛집. 맛집은 사람들이 모이죠. 인테리어가 허름하더라도 맛이 있으니까 맛집에 모이게 됩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멀쩡하고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안 가죠. 한번 가고 다시는 안 가게 됩니다. 여기 맛집입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인테리어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맛집이라는 거. 네. 제가 책임지고 다 이끕니다. 모든 과목을요. 그러면 약사님들은 저만 쳐다보겠죠. 그러면 제가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 많은 욕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잠 안 자고 합니다. 제가 잠을 안 자니까 약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더라고요. 네. 약사의 덕목은 신뢰다. 약사님들이 저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신뢰에 대해서 최대한 리스폰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님들의 열정과 제 열정이 합쳐져서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 이걸 뭐라고 하죠? 시너지. 시너지가 나가지고 이번에도 최다 합격률을 달성했습니다. 저한테 안 돼요. 모든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도전장을 내더라도 저한테는 안 됩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강남역에 도착하면 한 6시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수업 준비를 하게 돼요. 한 2시간 정도 수업 준비를 하는데, 그때 약사님들 단톡방에 공지를 합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 공지를 하죠. 수업 준비 공지를 하게 됩니다. 많은 공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약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또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잘 순 없죠. 이런 리스폰스가 와요. 서로가 합심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해냈습니다. 올해도.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과목을 진행하는 관계로 체력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앉아서 강의하고요. 전달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제가 전 과목을 다 해요.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학원도 저를 쳐다봅니다. 약사님도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제가 쓰러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님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사람 뭐야? 뭐지?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뭔가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사님들 저랑 겪어보시면 저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저를 계속 만나보실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보안 자료예요.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하는 자료입니다. 이거 자랑했다가는 약사님들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 국시원이 쳐다보잖아, 나를. 그러면 어떻게 돼? 난이도가 난리가 나는 거야. 야, 니네들 문제 낸 거 나도 이렇게 전국 모의고사 내서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자랑하면 약사님들 어떻게 돼요? 후배 약사님들
난리 나는 거잖아요. 저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막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설명에서만 오픈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항 분석이 다 끝났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 물론 4회만 문항 분석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1회부터 4회까지 다 문항 분석이 끝났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자, 문제 유형들을 보니까 한국약학대학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핵심 빈출 포인트가 약사 예비시험 문제 출제로 이어지더라.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거는 1회, 2회, 3회 다 동등했습니다. 다 동등했어요. 물론 만점 방지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틀려야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더라. 그거는 뭐 찍어서 맞추거나 뭐 틀리거나 해야 되겠죠. 어차피 다 맞는 시험이 아니다. 200개 중에 120개 넘기면 되는 것이다. 여사님들 운전면허 시험 뭐예요? 그것도 합격선이 60% 넘기면 되는 거죠. 이 시험도 60% 넘기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어렵지? 운전면허 시험보다? 과목이 너무 많아. 너무 브로드해. 그렇다고 이거를 한 과목씩 딥하게 팠다가는 여사님들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 다 커버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다? 바로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난 뒤에 어떤 여사님들이 교수님 출제위원회세요? 뭐 이런 반응, 리스폰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사님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누구니까? 내 은사님들일 거 아니야. 한국약학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약학대학에서 다루는 커리큘럼에서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그 커리큘럼을 저는 다 알려드릴 거야. 선생님,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양이 많지. 그래서 뭐 포기하면 안 돼요? 여사님들,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죠? 1년에 한 번은 본 시험, 여사님들 뭐 포기해가지고 리스크 안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4년 동안, 한국약학대학 4년 동안 배우는 양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교수로서 한국약학대학 4년 동안 배우는 모든 양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지도할 겁니다. 왜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잖아요. 1년에 2번 봅니까? 한 번 봅니까? 한 번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면 또 1년 소비해야 돼. 또 1년 소비하고 또 계속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한 방에 끝냅니다. 한 방에 끝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합격 야사님들이 저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야사님들에게도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방에 끝낸다고. 한 방에. 어떤 학원에서 만약에 이런 광고를 낸다면 그 학원 절대 가면 안 돼. 떨어지면 뭐 혜택 주겠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방에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험은 오래 끈다고 또 잘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한 방에 그냥 확 몰아치고 시험 맨날 보고 교사한테 계속 잔소리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커트라인을 딱 넘기면 되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어떤 시험이 나왔죠? 코데인 몰핀 관련 시험이 나왔죠? 코데인 몰핀. 그 대사 효소를 물어봤습니다. 자, 2회, 3회 때는 시토크롬 2C9이 정답이었어요. 그게 와파린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효소였거든요. 근데 2회 때는 뭐냐? 시토크롬 2C19이 정답입니다. 여사님들, 이거 암기형입니까? 아니면 생각해서 푸는 겁니까? 왜 암기지? 암기하면 되잖아. 근데 뭘 암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 길라잡이를 누가 한다? 그 길라잡이를 누가 해? 내가 해.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D6 유형에 따라 조정에는 뭐예요? 코데인 이거 전체 공지를 때린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울까? 코데인에 코 두 글자 뒤에 D가 있으니까 우리 2D6 하자. 기억나십니까? 여사님들, 저한테 배우신 여사님들이 눈에 띄네요. 자, 이런 거 자랑 못해요. 자랑했다가는 이제 이상한 거 나와.
나 너무 자랑하고 싶거든. 선생님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홈페이지에 하나도 오픈 안 했어. 내 블로그에도 오픈 안 했어. 절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자, 왜요? 약사님들 난이도가 높아지면 내가 힘들어. 나도 힘들고 약사님도 힘들고. 나는 약사님들 다 합격시키고 싶은데. 그죠? 자, 그리고 미카엘스 멘테식 제가 노래를 불렀어. 이거 안 내면 그냥 뭐라고? 직무유기라고. 그 교수들 직무유기라고. 근데 때려받고 계산하면 이게 정답이었대. 이게 기출인데. 올해 기출. 물론 냈죠. 3회 전국모의고사 때 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 한 번쯤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세무름 나왔죠. 우술 나왔습니다. 자, 우술 나왔는데 3회 전국모의고사 때 제가 이미 출제가 됐다. 이미. 돼요? 여사님들 그들이 중요한 것들은 내 머릿속에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은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들은 내 은사님들이니까. 그들에게 혹독하게 트레이닝 받은 제가 여러분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시브람 탈분극이라는 암기법이 있었습니다. 자, 암 조건일 때는 뭐다? 정답? 탈분극 10초 만에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걸 왜 생각해? 왜 생각하지? 자, 이거 내용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체생리학에서 저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다양한 암기법이 있다 이거예요. 야사님들은 마킹 시간 빼고, 마킹 시간 10초 빼고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은 40초에서 50초 사이입니다. 40초에서 50초 안에 푸는 문제들은요, 추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어요. 있는데 거의 없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뭐야? 인터루킨2 리셉터 이니비터 나왔네? 내가 암기법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약사님들 바닥 한 번 쓰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2번 쓸자. 이게 암기법이에요. 자, 바실리시막, 다클리주막. 얘는 인터루킨2 이니비터거든요. 약사님들 정답 바실리시막이었습니다. 키메릭 항체이면서 인터루킨2 이니비터가 뭐냐. 다 했던 거. 다 했던 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자, 올해 문제에서 물리학학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3회 전국모의고사 때 이거 냈거든요. 위클리 테스트 때도 이거 냈어요. 왜요? 이게 사실 2회 약사예비 시험 기출문제 유형이거든. 똑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자 그랬지.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자 그랬는데 똑같이 또 나왔네. 비슷하게 또 나왔잖아. 약사님들 그들이 냈던 기출문제들은 제가 다 다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올해 기출문제에 또 뭐가 나왔냐면 pH 7에서 아미노산 3개 있었대. 그때 넷 차지를 물어보는 게 있었대. 약사님들, 저한테 배우신 약사님들 맞추셨습니까? 맞추셨어요? 1회 때도 내고 2회 때도 냈습니다. 맞추셨습니까? 다 맞추셨다고 하시는 약사님들 계셨고, 실수로 틀렸어요 선생님. 1회 2회. 그래서 속이 아주 그냥 열불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맞췄다는 약사님들이 훨씬 많았죠. 왜요?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 시켰는데 틀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암기법 엄청 많아요. 아미노산 20개의 암기법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00 나노미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물어봤대요. 2회 전국모의고사 유사문항 제가 또 출제를 했죠. 그들이 물어보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다. NABH4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2회 전국모의고사. 자, 그리고 OHCl 안티포지션, 그래, 안티포지션 나와야지. 안티포지션 나와야지. 다 했던 거다. 자,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에서 얘기했던 요게 나왔대요. 4회 약사예비 시험에 요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첨가 후 제거 반응으로 방향족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 정답이 뭐였어? 구조의 강직화 나왔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
나왔죠. 1회 전국 모의고사. 그들이 생각하는 거 제가 알아요. 절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면 된다. 근데 안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 막 잘 따라오다가 막 뭔가 슬럼프에 빠지고 그런 분들은 제가 장담을 못해요. 근데 올해도 그 실강 약사님들 7명이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실강 약사, 저는 실강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눈치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라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강 약사님 7명이 있었는데 1명 빼고 다 붙었어. 1명 빼고. 저는 실강을 추천합니다. 인강 약사님들은 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관리를 못해. 그리고 보니까 학원에서는 인강 약사님들 뭐 이렇게 할인율을 차등을 뒀더라고요. 뭐 5% 정도 할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약사님들 엔간에서는 실강으로 오세요. 실강으로 오시고, 제 잔소리도 좀 얻어먹고, 그리고 시험도 현장에서 보세요. 내가 만점을 맞는지, 뭐 다 틀리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나도 자극돼서 열심히 합니다. 엔간에서는 실강으로 와라. 제가 관리를 좀 해드려요. KSP, KF 나온다고 그랬지. 4-5문제. 자, 그래서 이거 레포트 쓰고 뭐 난리 났어요. 그리고 드바이 휘켈식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약사님들이 다 득점을 해주셨더라고요. 드바이 휘켈. 우리 암기법 뭐였지? 바이바이 가지마. 드바이 바이잖아. 바이바이. 뭐야? 연인이지, 연인. 남자가 여자를 야, 바이바이 헤어짐을 통보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 가지마. 이렇게 암기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드바이 켈식은 요것만 조집해 낸다고 그래, 쟤. 요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이런 것들을 자랑을 못 한다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뒤에 있는 약사님들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오픈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약사님들 난이도 확 높아져요. 국시원이 나를 지켜보고 있거든. 내 블로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랑을 못 한다. 여기서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 묻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봐. 크라이센 자리 옮김. 나왔어, 안 나왔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중결합부터 시작한다. 들었던 약사님들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 증인들이죠. 크라이센 자리 옮김. 우리 교재랑 똑같이 나온. 이게 내가 쓴 거 아니야. 합격 약사님들이 감사하게도 다 복원을 해주셨어. 선생님과 약사님들의 신뢰가 없다면 그렇게 저한테 힘을 주지 않겠죠. 신뢰가 완벽했습니다. 호흡도 완벽했고. KSP 나온다 했는데 나왔지. 드바이 켈식 1회 전국 모의고사 때 드바이 켈 냈는데 맞추셨습니까?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 계산 문제 몰라요. 계산 문제 잘 못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키는 대로. pH 구하는 공식. 자, 제 제자 약사님도 여기 앉아있고 계시는데 이 공식 많이 봤죠? 14 플러스 로그 루트 KB 곱하기 CB 제로. 이거 어떻게 이런 식이 나왔니? 유도 다 해드렸어. 근데 내가 말했지. 유도하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공식에다가 때려 박으면 이때 사칙연산 못하는 건 내 책임 아니야. 사칙연산은 여러분 책임이죠. 공식을 알고 그냥 때려 박아서 계산하면 pH 나온다고. 이거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심장이 막 얼어가지고 공식이 생각이 안 났대. 내가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속이 터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합격 약사님들은 다 공식에 때려박고 계산 잘 해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다 감사해. 이런 것들이 위클리 테스트 문제였거든. 이런 것들이 위클리 테스트 문제인데 그대로 또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50초 안에 푸는 문제. 그들이 계산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내겠어요? 요런 유형도 냈어 안 했어? HA에다가 강연기 처리하는 거 냈어 안 했어? 이거 내가 숙제도 내고 그랬는데 목이 터져라 얘기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자, 2회 전국 모의고사 때도 비슷한 문제 냈고요.
이런 자랑을 여기서밖에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어쩌겠습니까? 약사님들이 난이도가 높아지면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국신의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제 블로그에도 단 한 문제도 올리지 않습니다. 단 한 문제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약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줘요. 어떤 경쟁사 학원에서는 뭐 추론 막 생각하는 문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추론 모든 게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물론 저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를 선택하신다면 제 성격상 자 봐요. 잘 봅니다. 이게 약사님이야. 약사님. 자 나야 나. 이게 나. 교수예요. 자 나는 어떻게 한다? 이게 뭐야? 이게 밥상이지. 밥상. 나는 이 밥상을 차려줄 거야. 이 밥상에다가 이렇게 공깃밥 있죠? 여기 뭐예요? 국도 있을 거고요. 반찬도 있겠죠. 이거를 내가 스푼으로다가 이렇게 떠먹여 줄 거거든요. 진짜야. 내가 이거 거짓말해? 학교 강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저는 떠먹여 줄 겁니다. 근데 떠먹여 줬는데 캬퇴하고 뱉은 사람 그분들은 제가 책임 못 져요. 잘 삼켜야지. 꼭꼭 씹어가지고. 돼요? 꼭꼭 씹어서 잘 삼키면 합격! 뱉어내면 불합격!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죠? 약사님들, 시험 유형을 내가 다 알잖아. 어렵지 않아요. 약사님들, 어렵지 않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커리큘럼이 달라. 약사님들이 못해서가 아니야. 한국 약대 커리큘럼과 약사님들의 커리큘럼이 완전히 달라. 일본 약사님들 왜 많이 합격해? 한국 약사 커리큘럼하고 유사해. 품질제조, 약제학, 약동학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 합성학이 기초, 의학화학, 그리고 그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고 많이 치는 나라야. 독성학이 진짜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 독성학 가르치는 학문이 뭐야? 예방약학이잖아. 예방약학이라는 학문을 아주 꿰뚫고 옵니다. 일본 약사님들이. 그러니까 일본 약사님들의 합격률이 높은 거야. 유사하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헝가리나 또는 호주 약사님들은 뭐예요? 임상 쪽이 조금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약사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차려드립니다. 드세요. 드시고 꼭꼭 씹어서 삼킵니다. 꼭꼭 씹어서 삼킬 때 저는 의심할 거예요. 계속 의심할 겁니다. 약사님들 못 믿어요. 물론 약사로서는 믿습니다. 근데 복습을 했다라는 건 못 믿어요.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 그리고 데일리 미니 테스트 테스트의 연속입니다. 토할 때까지 테스트합니다. 약사님들 합격하신 약사님들이 지인이라서 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냅니다. 약사님들 안 믿으니까. 아시겠죠? 자, 물리학학 고분자가 겁나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효율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플루로닉 풀리머가 나왔대요. 플루로닉 풀리머, 플루로닉 풀리머, 코폴리머. 이거 위클리 테스트 문제 그대로 나왔지. 고분자가 너무 쉬웠대. 제자 약사님들이 할만했대. 고분자가. 플루로닉, 코폴리머 이런 것들 배우셨습니까? 약사님들? 이거 한국 약대에서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들일 겁니다. 자, 다 다뤄드린다. 블럭코폴리머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이거 제가 강의했던 자료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 또 TG, 가소제 처리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나왔대. 이거 언제? 3회 전국 모의고사 위클리 테스트. 이미 다뤘던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체감 난이도는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뭐 나왔어? 또 뭐 나왔냐면 열 가소성, 열 경화성 구분하는 게 나왔대요. 이미 제 수업에서 물리학학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 운점이 나왔대. 운점, 클라우드 포인트, 운점 이런 것들도 다 다뤘고. 그리고 DSC 나왔다고 합니다.
2회 정후모의사, 시차 주사 열 분석기. DSC가 나왔대요. 시차 주사 열 분석기. 이게 정답 처리가 되는. 저는 이게 정답 처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시차 주사 열 분석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려운 부분, 그런 것들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자료와 그리고 강의법,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가 맛집이다.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여기가 약사예비 시험 맛집이라고요. 맛집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이끌 겁니다. 학원도 나를 쳐다본다. 약사님들도 나를 쳐다본다. 나는 욕먹기 싫어요. 욕먹기 싫기 때문에 저는 무자비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배포가 됐죠? 이건 보안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서 빠른 속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배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배포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시행착오 없이 한 방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사님들,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돈. 시간과 돈이 투자되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 시간과 돈을 투자하잖아. 그러면 뭘 얻어야 돼? 아웃풋을 얻어야지. 맛집에 왜 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면 합격증 받으세요. 합격증 받으라고. 돼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 뭐 몇 명, 31명밖에 안 붙지 않았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쉬워. 문제가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커리큘럼이 달라. 계속 얘기하잖아. 커리큘럼이 다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 약사님들이 학원을 잘 안 믿어. 많이 당했나 봐. 내가 물어보니까 그 해외 약대 가면서부터 뭐 이렇게 뭐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술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됐어. 근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저는 믿어도 돼. 내가 20개 다 가르치거든. 나 욕먹기 싫어.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가 받쳐주잖아. 그죠? 결과가 제 목표에 도달을 못했어요. 약사님들 아시죠? 합격 약사님들 제가 50명 이상 합격시키겠다고 제가 홍원잔담을 했는데 50명이 도달을 못했어. 내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땅을 치고 좀 뭔가 그때 좀 뭔가 더 할 걸 막 그런 저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더 할 걸 더 몰아붙일 걸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119개짜리도 많고요. 118개짜리도 많아. 115개 이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셔. 근데 한 개 차이로 떨어졌다고 내년에는 뭐 좀만 더 하면 2개 더 맞아가지고 121개 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119개 맞았다가 115개로 떨어져. 막 이런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많아. 119개 맞았으면요 1등 하려고 달려들어야 돼. 1등 하려고 달려들어야 120개 넘기는 거야.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 백투더 베이지. 기초 기본부터 다지고 가는 거야. 돌다리도 두들겨야 돼. 자만하면 안 돼. 여기 119개짜리 앉아 계세요. 약사님들 119개짜리 약사님하고 통하면요 울어. 계속 울어. 약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나도 눈물 찔끔. 왜? 너무 아깝잖아. 한 개 차이잖아. 한 개 차이. 그 약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121개 맞으신 분에게 한 개를 사고 싶대. 2억 주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대. 맨날 이불킥 하는 거야. 이불킥. 내가 그때 그걸 고치지 말걸. 그때 선생님이 하라는 거 그거 할걸. 그걸 왜 내가 실수했을까? 그 약사님 다시 재도전하기로 결심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제는 140개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저는 200개를 목표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님들 죽어납니다. 제가 200개를 향해서 달려가야 약사님들이 어떤 분은 150개로 수석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130개로 합격을 하실 거고 어떤 약사님들은 120개로 합격을 하고 문 닫겠지. 그죠?
제가 빡세게 가야 약사님들이 다양한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200개를 목표로 달려요. 자, 그러면 약사 예비시험 합격 기준은 뭡니까? 120개만 넘기면 돼요. 뭐 수석한다고 뭐 그 잉크색이 달라집니까? 합격증에? 똑같아요. 120개만 넘기면 된다고요. 근데 120개를 목표로 공부하면 몇 개 맞는다? 100개 맞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가르쳐요? 200개 만점을 목표로 달립니다. 만점을 목표로 달리면 아주 너끈하게 뭐 시험장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120개는 넘깁니다. 실험장에서 선생님 너무 떨었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125개네. 합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약사 예비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왜 낮은가? 커리큘럼이 달라서 그런 거다. 문제는 쉽다. 문제는 너무 쉬워요. 선생님이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쉽다고요. 제가 다 소개할 겁니다. 약사님들이 제가 떠먹여 줄 때 잘 꼭꼭 씹어서 삼키면 됩니다. 토하지 않고. 그리고 밥 안 먹겠다고 밥상에도 앉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비싼 돈 주고 왜 학원을 안 와? 나는 너무 궁금해. 인터뷰하고 싶어. 우리 학원 오려면 약사님들 꽤 비싸죠? 꽤 비쌉니다. 왜 학원을 안 오고 왜 인강을 안 들어요? 나는 그분들의 머릿속을 한번 열어와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 아니,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면 합격증 얻어야지. 열심히 달려야지.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마실 나오는 약사님들 많아요. 약사님들. 그건 학원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다.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면 합격을 해라. 합격증을 받아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한국약대에서 4년간 다루는 공부, 한국약대 커리큘럼 그거를 몇 개월 안에? 10개월 안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걸 할 거야. 그러면 약사님들 지금 8월 말에 개강이죠. 그때부터 놔주고서 하는 거야. 그때부터 달려야 돼. 그때부터 우리 차 시동 걸고 막 밟으면 0에서 10, 10에서 20, 30, 30km, 40km, 50km 되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8월 말부터 100으로 치고 달려야 돼. 알겠습니까? 제가 8월 말 개강 이유가 있습니다. 7월, 8월 달에 마음껏 놀라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오시라. 그래, 8월 말부터 아주 그냥 보여드릴게요. 약사님들 무조건 따라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판서 좀 하겠습니다. 판서. 자, 하나만 판서할게요. 집중. 약사 예비시험. 약사 예비시험. 이 약사 예비시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바로 응시자가 누구야? 바로 해외 약사님들이죠. 맞습니까? 해외 약사가 예비시험을 보는 거죠. 응시자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가 누구죠? 출제자가 누구예요? 한국 약대 각 교수님들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한국 약대 교수님이 출제를 해가지고 응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해외 약사님들을 티칭하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어떤 사람이 강사가 돼야 돼?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야? 한국 약대 졸업하고 약사님들, 저 한국 약대 33살에 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삼성전자 다니다가 때려치고 한국 약대 들어갔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장학금 달라고 겁나게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개 과목을 가리키는 그런 강사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자, 한국 약대를 졸업하고요.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또 강사의 자격 요청, 자격 조건.
약사님들, 잠깐만, 부끄러운데요? 강의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요? 밥상 차려야 되잖아.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기출문제를 꿰뚫고 있어야 되겠죠? 제 머릿속에 다 있어.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200개 곱하기 4회니까 800문제가 내 머릿속에 있어. 그 문제를 베이스로 저는 가르칠 거야. 나 못 이겨. 알겠습니까? 내가 짱이야. 자, 그러면 약사님들 제가 가르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믿고. 자,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6년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약사 국가시험 기준으로는 7년 강의했습니다. 그 전에 했다는 거죠. 약사 예비시험 하기 전에 3, 3, 5 모여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사 예비시험은 4년 동안 약사 예비시험 강의한 사람 나밖에 없어. 1회부터 4회까지 한 사람 있다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야. 내가 다 했어. 자, 그래서 1회부터 4회까지. 그리고 해외 약사님 최다 합격자 수 배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는. 약사님들 이 바닥에도 사기치려고 막 글 올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약사님들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기 안 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현재 국신의 약사예비시험 대표 교수로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제시하는 커리큘럼과 로드맵을 꾸준히 따라왔을 때 내가 차린 그 밥상에다가 약사님들을 토하지 않고 잘 꼭꼭 씹어서 삼킨 그 약사님들은 왜 합격률이 높아지느냐? 이미 얘기했죠. 한국 약대 커리큘럼 4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합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소화했다면. 왜 4년 동안 약사 연속 최다 합격수를 달성할 수 있었느냐? 감사해요. 이 부분 때문에. 물론 저 열정이 있습니다. 저 열정이 있어요. 제가 열정 없으면 안 되거든요. 20개의 과목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제자 약사님들 열정도 장난 아니에요. 시험 본다 그러면 잠을 안 자고 와. 아, 내가 뭐 학점 주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시험 볼 거야. 내일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오늘 밤새고 와. 또는 막 3시간, 4시간 자고 와. 그럼 나만 열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요. 약사님들의 열정과 뭐예요? 만나면 1 더하기 1은 뭐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2 플러스 알파야. 이걸 뭐라고 그러지?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 우리 시너지 효과 내는 약들 많죠? 그때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약사님들의 열정과 나의 열정이 합쳐서 합격하면 돼요. 시간과 돈을 투자하셨어요? 합격하세요. 내가 다 제공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제자 약사님들은 왜 감동을 받느냐? 저 강의 시간에 읽지 않아요. 강의 자료를 읽지 않습니다. 어떤 약사님이 어디 학원을 거쳐서 왔어. 막 읽고 있대. 선생님도 읽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 나는 이해를 시켜드릴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씹어서 먹인다. 뭐예요? 암기법. 그 암기법 약사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암기법 무시하지 말라고 그 뒤에 합격 약사님들 소감 수기에 겁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약사님들하고 같이 뜁니다. 우리는 뭐니까? 우리는 약사잖아. 약사는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지. 신뢰가 있다는 거는 서로가 사기를 치면 돼, 안 돼? 선생님이 가르치는 척만 해. 그건 사기잖아. 그래요? 제가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약사님들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즉, 뭐다? 서로 사기치지 마. 서로 사기치지 안 치면 합격이야. 알겠습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온다는 것은 약사님들과 저와 완벽한 신뢰로 만약에 그렇게 따라온다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때 하겠습니다. 겁나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죄송합니다. 네,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1년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2년, 3년 안 하고 1년에 합격할 수 있느냐?
되게 간단해요. 수업을 수강합니다. 복습합니다. 누적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과제를 100% 수행하고 교수가 공지한 시험 치릅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어려워요? 이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그거를 20개 과목을 해야 돼. 20개 과목. 아시겠습니까?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합니다. 게다가 숙제 검사도 합니다. 제 사인이에요. 어떤 약사님이 제 사인을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딱 맨날 열 때마다 그거 봤대. 나도 보통 내 사인이 있는 거야. 저 연예인도 아닌데요. 이거 보면서 선생님도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선생님보다 열심히 안 하면 죄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 145개 맞으셨어. 호주 약사님. 너무 잘 맞으셨죠? 늘 감동이었습니다. 그 약사님은. 자, 그런데요. 약사님들, 실강이 좀 더 비싸거든요? 학원에서 보니까 실강 30%, 뭐 인강은 뭐 35% 뒤에서 읽어보니까, 여건 되시면 실강 오신다. 그 5% 할인 받지 않고요. 실강 와서 저한테 제가 몽둥이만 안 들었습니다. 몽둥이만 안 들었지? 약사님들, 저 눈치 진짜 많이 주거든요. 네. 억지로라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약사님들이 다 동지야. 전우회가 있어. 이번에 실강 약사님들 7명 기준으로 7명이 끝까지 나왔습니다. 다 인강으로 돌리고 막 그 많은 약사님들이 인강으로 돌리시더라고요. 물론 인강 약사님들이 합격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합격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강 약사님들은 7명 중에 1명 빼고 다 합격했어요. 그 1명조차 저한테 오셨어요. 다시 예약을 하셨어요. 약사님들, 엔간에서는 실강 오세요. 그 5% 물론 크겠죠. 그 5% 이상의 값어치를 합니다. 5%가 뭐야? 확실한 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업의 특징, 시간이 없으니까 약사님들에게 맡길게요. 읽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뒤에 실강 약사님도 쫙 깔려있어. 자, 실강 약사님도 합격률 매우 높았어, 안 높았어? 높았지? 자, 그리고 인강 약사님들은 구조상 자체적, 자발적 과제 검사 할 수밖에 없어요. 현강에 오신 약사님들은 제 사인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적극적, 강제적 과제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제 및 DMT, WT, 위클리 테스트, 데일리 미니 테스트 검사합니다. 과제 검사. 그리고 시험 본다 그러면 그 시험 범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 오신다. 그게 저와 약사님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개강 첫날에 사인부터 하고 시작할 거야. 저도 사인합니다. 약사님도 사인하고.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근데 약사님과 저 사이에 뭔가 신뢰가 되는 거죠. 그 사인을 했는데도 어긴다. 그러면 뭐 페널티는 없어요. 하지만 합격 확률에선 떨어지겠지. 반복, 꿀팁 맨날 얘기할 것이다. 과제 정말 많아. 해야 돼. 인강 약사님들은 내가 과제 검사 못해. 실강 약사님들은 그래도 제가 꼼꼼하게는 못해도 그 많은 약사님들 그래도 눈대중이라도 다 합니다. 아, 이 약사님 공부 좀 하네. 이 약사님들 내가 좀 시키는 대로 하네. 저 약사님 뭐 논땡이 하네. 마실 나오네. 눈에 다 와요. 한 2월, 3월달 정도 되면 아, 이 약사님 불합격. 저 약사님 무조건 합격. 내 눈에 들어와. 이 약사님 애매해. 애매한 약사님들은 제가 전화합니다. 좀 애매한데? 좀 더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회 때 호주 약사님, 이 호주 약사님이 지금 개업하셨어요. 개업하셨어. 충청도에서. 개업하셨는데 그 약사님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수석은 아니야. 내가 수석하라는 얘기 안 하죠. 120개만 넘겨. 가장 이상적인 점수야. 틀릴 거 다 틀려. 틀리라고. 틀려도 120개 넘기라고. 그 시험이야. 틀리세요. 만점 맞으라는 얘기 안 해놔. 만점 맞지 마. 만점 맞지 말라고. 하지만 120개는 넘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호되게 공부를 당하고 호되게 공부하신 분들은 나한테 계속 잔소리 먹으면서
국가고시도 되게 편안하게 시험 봐가지고 편안하게 합격해. 그리고 약사님들 합격하잖아? 그러면 국가시험은 무료야. 제가 다 가이드 해드려. 질문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모의고사도 다 봐요. 아시겠습니까? 그 선물 다 받아가신다. 합격하신 약사님들은 제가 그 선물 드립니다. 자, 요거는 실장님이 감사하게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 총평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읽어보세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첫 도전 약사님 마음 자세는 뭐예요? 첫 도전 약사님 마음 자세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 질질질 끌려가요. 멱살 잡히고. 나 멱살 잡을 거거든. 질질 끌려가. 제도전 약사님은 이미 나한테 한번 겪었지. 자만하지 않는다. 자만이 119개에서 115개로 내려가요. 진짜야. 백투더 베이직. 백투더 베이직. 돌다리 너 두들기고 가는 거예요. 모든 시험에서 1등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약사님들 소감이 있는데요. 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약사님들이 다 써줬어요. 진심 어리게. 약사님들이 진심 어려가지고 써준 이 후기들은요. 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약사님들이 너무 진심을 담아서 써주셨어요. 이 후기를 받으려고 제가 그런 멍멍이 고생을 했나 봅니다. 제가 새벽 5시에 맨날 일어났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항상 11시 반에 잤습니다. 11시 반. 저녁 11시, 밤 11시 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항상 첫 차를 타고 강남역을 와가지고, 기차를 탈 때도, 전철을 탈 때도요, 항상 그 수업 준비할 것들을 읽으면서 첫 차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많나 봐. 첫 차 전철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 전철이 그나마 사람이 적어. 근데 첫 차 전철을 타잖아요?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자, 그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제가 했는데요. 이런 약사님들의 이런 후기들을 보면요. 정말 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도 찔끔 나오고 그랬습니다. 교수님 사인을 잠금화면으로 내는, 너무 감사하지. 교수님의 마법 주문 같은 암기법. 모든 과목을 20개 과목을 하나로 연결시켜준다는 점. 팩트예요. 팩트. 저는 팩트입니다. 교수님의 수업 장점, 부끄럽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머릿속에 나는 미친 암기법, 시브람 탈분급 나왔잖아. 욕하지 말랬지. 욕하고 싶으면 시브람 하려고. 그래서 탈분급 나왔잖아. 네. 중요한 것만 쏙 집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저장시켜주는 수업 방법. 그런데 왜 학원에 안 와? 학원에 오면 되는데. 암흑 속에 갇힌 영혼들을 밝혀주는 긍정의 힘. 무조건 됩니다. 된다 해야지 되지. 안 된다 어렵다 약사예비 시험 왜 이렇게 조금 합격하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계속 부정적이야. 인생이 계속 부정적이야. 계속 안 돼. 올해도 안 돼. 내년에도 안 돼. 내후년에도 안 돼. 계속 안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될 것도 안 돼. 됩니다.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저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50명 합격이 저의 목표인데 죄송스럽게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정말 분해요. 정말 분합니다. 31명 밖에 합격을 못 시켰어요. 내년 합격 목표 70명입니다. 70명. 그럼 적어도 제 제자 학생님이 70명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미 제가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픈하겠습니다. 저 학원 말고도요. 집중반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뭐 학원에서는 되게 싫어하는데 1팀, 2팀을 마감해. 다 등록 끝났어. 그분만 해도 약 20명 돼. 알겠습니까? 그럼 20명 됐지? 자, 그러면 학원에서는 평균적으로 매해 60명 이상 왔어요. 돼요? 자, 그러면 제 달성 요건에 충족될 겁니다.
이번에는 70명 합격시키고 꼭대기에서 내가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에서 내가 외치겠죠. 해냈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알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요. 항상 끝나면 저는. 항상 시즌이 끝나면 저는 산에 올라갑니다. 올해도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좀 아깝지만 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올해는 시원하게 올해 대비는 시원하게 70명 합격시키고 정점 찍고 저를 음해하는 어떤 세력들 그리고 저를 못 믿어하는 약사님들 그런 약사님들에게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마침표. 여기까지입니다. 약사님들 저를 선택하고 오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감수하시고 오시는 약사님들이죠.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그리고 수강료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약사님들 이거는 학원에서도 얘기할 텐데요. 이게 1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수능처럼 막 10,000명, 20,000명 막 대상하면 엄청 싸질 거예요. 근데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교재 뭐 개발비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약사님들 그러면 그걸 아깝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하면 돼요. 2번 하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2번, 3번, 4번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약사님이 올해는 합격했어요. 남자 약사님인데 1회부터 3회까지 합격을 못했어요. 1회부터 오셨는데 근데 4회 때 합격했어 드디어. 그래서 3회 때 딱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 선생님이 뭔데 뭐 어떻게 가르칠래 우리 똘똘한 내 자식이 지금까지 합격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뭐 왜 이렇게 되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저 말고 다른 데로 좀 가주세요.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가주세요. 근데 며칠 뒤에 또 전화 왔어요.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또 배웠는데 이번에 합격했어. 그런데 합격 딱 발표 나오자마자 전화 오더니 어머님이 울고 불고 막 선생님이 너무 그 순간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 제가 그분 막 모닝콜도 해드리고 막 아침에 못 일어나. 너무 똘똘한데. 막 모닝콜도 해드리고 막 멱살 끌고 와가지고 막 원래 제가 그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블랙리스트야. 1회부터 4회까지, 3회까지 합격 못하면 내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멱살 잡고, 진짜 소위 말해서 멱살 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잘 됐어. 이번에 잘 됐어. 잘 되니까 그 약사님이 원래 되게 조금 자존감이 좀 떨어진 상태였는데, 선생님, 다음번에 뭐 하면 되냐? 미리미리 하고 싶대. 막 자신감이 막 올라가가지고. 약사님들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한 방에 합격하시게 될 거예요, 약사님들은. 그때와 좀 다릅니다. 자료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가 이전보다 많이 됐어요. 4년 동안 20개 과목을 1년 동안 약사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공부하거든요. 20개 과목을 한 해 동안 각 과목당 5회씩 돌려요, 저도. 그러면 나 20번씩 돌린 거지. 나한테 안 돼. 약사님들, 좀 제가 플렉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짱이야. 자,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20개 과목을 통째로 가리키는 약사로서, 물론 저를 도와주는 약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포션이 굉장히 조금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다 가르쳐요. 그래서 20개 과목을 가리키는 약사님으로 저는 약사님들에게 욕먹기 싫어요. 그리고 훗날 필드에서 다 만날 사람도 아니야, 나. 이 바닥 되게 좁거든.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 중에서도 약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실 겁니다. 한국 약사 이 바닥 되게 좁아요. 한 번만 걸치면 돼. 한 번, 2번. 제가 그 필드에서 근무 약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면접 보러 갔어요. 이력서 내고. 면접 보러 갔는데 내가 늘 하는 얘기야. 그 약국 대표 사장님이 밥 먹으러 가재. 나 면접 보러 왔는데. 그래서 뭐 호텔에 뭐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합격했대.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뒷조사가 끝났어.
다 알아봤어. 내가 무슨 대학교 나왔고 무슨 대학교 나왔고 몇 번에 건너서 뭐 근무 약사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심지어 교수한테도 물어봤더라고요. 제 지도 교수한테. 이미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 바닥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 바닥 좁으면 내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약사님들에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저는 무지하게 시킬 겁니다. 약사님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운 게 다 나왔다고. 올해도 그랬어. 내년에도 그럴 거야. 내후년에도 그럴 거고 계속 그럴 거야. 왜? 약사는 신뢰니까. 신뢰를 가지고 하는 직업 아닙니까? 이 약사 예비시험을 왜 비약사가 가리킵니까? 약사가 가리켜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비약사가 가리키면 안 돼요. 떨어져요. 진짜예요. 팩트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8월 말 개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